예, 이항영의 월가을도 함께합니다. 오랜만에 이항영 위원님 만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며칠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 네, 예, 미증시 분석의 1인자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시죠. 2025년에 대한 예측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이기에 오늘은 또 가치주에 관심을 가질 때라는 주제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가치주 왜 내년에는 좀 더 주목이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올해 주시장의 한 흐름이 있지만 성장주가 2년 연속 좀 상대적으로 강한 네.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가치주가 큰 틀에서는 재미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11월 이후에 대통령 선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주가 좀 반등하다가요. 최근 들어서는 재미없습니다. 오늘까지 보면 가치주가 대표적인 ETF가 SPY V라는 것이 있는데요. 11일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좀 너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 똑같은 흐름으로 많은 분들이 S&P 500이나 S&P 전체적으로 벤치마크가 되겠고요. 조금 뭐 성장 느낌 있는 것은 나스닥이죠. 그리고 약간 뭔가 가치의 성향이 짙다는 것이 다우지수인데요. 오늘 여러분 잘 못 느끼셔서 그렇죠. 나스닥 오늘 다시 한번 올해 들어서 38번째 사상 최고가를 쳤습니다. 반면에 다우지수는요 오늘 8일 연속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에 가는 날 플러스 조건으로 엔드 조건으로 오늘 다우지수가 이렇게 8일 연속 떨어진 것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너무나 벌어져 있습니다. 격차가 예.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처져 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같이 비슷한 경향으로 가야 될 것이 이렇게 벌어지면 언젠가 다시 만만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너무 또 최근 들어서 재미없다. 11일 연속 떨어진 건 너무 심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더 부진했던 것은 빅테크 주식의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죠. 오늘만 하더라도요. 그래서 매그 세븐 중에서 엔비디아만 좀 쉬고 나머지는 오늘 사상 최고가가 넘쳐나죠. 테슬라, 구글, 애플 이런 것들이 다 사상 최고가입니다. 예. 그렇게 너무나 벌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의 중에서도 성장주가 빛나고 있는데요. 또한 이제 금리가 다시 약간 또 좀 반등하고 이런 움직임 보다 보니까 고배당주에 대한 어떤를 상징하는 또 가치주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재미없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이 벌어졌냐면요. 연초 대비 가치주는 13.3%밖에 올라가지 못한 반면에 성장주는 42%가 올라갔습니다. 최근 5년만 보더라도요. 가치주는 50%인 반면에 성장주는 117%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벌어진 상태에서는 뭔가 좀 다시 같은 방향성으로 좀 같이 움직이면 상대적으로 가치주가 좀 반등할 수 있다라는 다분히 좀 방어적인 논리지만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분산 투자가 최선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2025년에는 월가에서는 가치주에 좀 더 좀 보자는 의견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것은 트럼프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중소형 가치주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산업의 물결을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많이 몰려 있고 그런 쪽에서의 백인들, 그런 중소형주, 중소형 사업자들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가치주의 사업 환경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일단 큰 틀에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보면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SPY ETF가 가장 최선입니다. 이 보여드리는 것이 지금 10일 연속 떨어지는 흐름이 되겠고요.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역시 버크셔스웨이, JP모간 등이 네. 있습니다. 비슷한 성격에서는 밸류란, VLUE라는 ETF도 있습니다. $100 정도 남짓하는데요. 시스코라든가 AT&T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한편 이제 저희가 자주 소개해드린 것 중에 경제적 해자가 넓고 깊은 이런 것들에 대한 주식을 주목할 필요 있다는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모닝스타에서 선별한 종목을 바낙이라는 곳에서 투자하는 곳인데요. 모트 ETF도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 익숙한 주식이 많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엄청나게 경쟁력, 지위를 확보하게 갖고 있는 것들을 모여 있는 것들인데요. 모트 ETF도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고요.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 너무 작은 것들, 중소형주는 별로 싫고 초대형 주식 중에서도 가치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MGV라는 게 있습니다. 메가캡 밸류라는 것이 있는데 MGV ETF도 해볼 만하죠. 역시 여기에는 비슷한 종목 JP모건과 버크셔스웨이, 네. 엑선모빌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훌륭한 투자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별도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위원님 드디어 오셨어요. 오랜 벗을 보듯 반갑습니다. 네, 이항영 위원님 영원히 방송해 주세요. 분산 투자형 오셨다. 네, 이렇게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2년 연속 성장주가 강했고 12월 들어서 가치도 좀 부진한데 살펴봐야 한 이유를 주셨습니다. 또 네네. ETF도 같이 선정해 주셨고요. 자, 오늘 외신에서 보도하고 있는 헤드라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매런스에서 보도합니다. 나스닥 100 편입과 편출입니다. 편출된 종목 가운데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좀 급락이고요. 편입된 종목 가운데서는 팔란티오와 마이크로스트레이트지가 좀 주목되네요. 네, 맞습니다. 나스닥의 이제 신규 편입이 드디어 이제 지난주에 네. 만에 발표가 됐는데요. 이런 것들이 오늘 첫 번째 거래가 이제 형성됐습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나스닥 100에 신규 편입되고 편출되는 것 이거 자체로 펀더멘탈이 바뀔 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 수급의 변화 요인은 조금 있겠지만 S&P 500만큼의 파워풀한 그런 영향이 있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미 팔란티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시가총이 상당히 커져 있기 때문에 너무 이거 자료 자체를 갖고 뭐 주가가 더 올라가니 내려가니 이런 것보다는 늘 말씀드리지만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되겠고 어떤 회사인지 정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란티오는 단기간에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때문에 큰 영향이 없었지만 최근 들어서 보더라도 월가의 목표 주가를 흐름을 보면 그렇게 아주 높게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투자 의견 자체가 한때 이제 한 4, 5년 전에 테슬라 그리고 3, 4년 전에 엔비디아 그 정도의 흐름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만 보면 밸류만 보면 PR이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던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팔란티의 주주이거나 주주가 되고 싶으신 분들 팔란티의 성장성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나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엑손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엑손 엔터프라이즈는 저희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주식입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것이 테이저건입니다. 테이저건 여러분들 뭐 그런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테러라든가 이렇게 그 어떤 사람들한테 전기로 충격을 주는 그런 테이저건이 되겠고요. 이 테이저건만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경찰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은 요즘 분들이 이제 경찰분들이 소위 바디캠 같은 걸 장착하고 있는데요. 그럼 바디캠의 대표적인 기업이 되겠고요. 이 바디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디캠을 클라우드로 모아서 전송시키고 거기서 그런 현장에서 어떤 일을 레포트까지 써주는 AI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단한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여튼 엑손 엔터프라이즈는 목표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도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최근 들어 가장 핫한 주식이죠. 대한민국에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인데요. 예.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좀 관심도 없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모든 자산은 결국은 비트코인에 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사상 최고가 네, 맞습니다. 오늘도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가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주가의 출렁거림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주식이건 간에 저는 매우 좋다, 매우 안 좋다 이런 느낌보다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주식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확신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변수지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기왕 하시기 시작하셨으면 한국 주식 하실 때 초단기 매매 이런 것보다는 긴 흐름으로 기업에 대한 이해, 확신만 갖고 하시면 큰 무리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무슨 사업에 대한 영향력은 크게 관심이 없고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회사인데 그만큼 변동성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편입 종목 오늘 엇갈린 흐름들 살펴봤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보실까요? CNBC가 보도했습니다. 찰스 슈왑 오늘 종목 볼 텐데요.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11월, 12월 들어서요. 특히 이제 대선 선거 이후에 이 관심이 좀 커진 상태인데요. 오늘 좀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찰스 스스로가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시켜 놨는데요. 얘기가 났던 대로 투자자들의 거래가 좀 늘어났죠. 이건 당연하죠.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니까 보니까 미국 투자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주식의 투자자에 대한 거래가 좀 늘어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선거 이후에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다는 것도 많은 분들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에 이미 당시에 발표했던 올해 이익 증가율이 2에서 3%를 넘는 3에서 3.5%까지 이익 전망 자체로 옮겨놨고요. 실제로 일평균 거래 대금이 11월 기준으로 보면 10월 대비 20%가 늘어났고요.
이런 그 은행이라든가 증권사, 자산운용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총고객 자산인데요. 총고객 자산이 10조 원을 넘어서서 전년 대비 26%나 늘어났습니다. 예. 월가 의견 자체도 뭐 아주 좋은 것도 있고 좀 썰렁한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찰스 왑이 작년 4월만 하면 이제 많은 분들 별로 기억도 못 하실 텐데요. 작년 4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지역 은행들이 한 2개가 문을 닫는 그런 연질이 있었거든요. 그때 찰스 왑도 주가 엄청 떨어졌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려운 기간을 거치고 나서 주가가 크게 반등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같이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에 관심이 워낙에 커졌고요. 대선 이후에 거래량이 급증된 이 자산운용사 찰스 왑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2025년 탑픽 종목입니다. 과연 테슬라일까요? 엔비디아일까요? 네, 모건 스탠리는 애플을 꼽았습니다. 애플과 연예인 걱정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내년에도 애플의 전성시대는 흠이 없을까요? 기억하시겠지만 이번에 또 아이폰 16이 나왔을 때요. 사람들이 또 많은 기대감이 있었던 반면에 나오니까 뭐 별거 아니다 하면서 또 재미없을 거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아마 주위에서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애플 주주분들도 그렇게 속상하게 안 올라간다 생각하셨는데요. 요즘 보면 아주 불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알파벳 그리고 애플이 지금 시장을 완전히 주도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애플이 오늘 또 다시 사상 저가를 갔는데요. 모건 스탠리 목표주가 273달러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2025년에 탑픽 주식 중에 하나로 애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AI 시대가 진전되면서 돈은 엄청나게 다들 쓰고 있죠. 엔비디아가 돈을 벌고 있고 아시다시피 구글도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도 엄청나게 클라우드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다 너희들 다 투자했고 우리는 그걸 활용만 하겠다는 사람이 바로 애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애플에 대한 어떤 투자 의견이 상당히 요즘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그것은 결국 아이폰 16 그리고 17이 나왔을 경우에 앞으로 2년 동안에 소위 아이폰의 그런 소위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쪽에서 강신전 포인트를 보고 투자 의견을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내일 집중해서 볼 테지만 엔비디아가 좀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이제 12월 들어서 5% 내린 부분 좀 체크되네요. 네, 엔비디아는 오늘 말씀하셨던 대로 한 45일 만에 고점 대비 지금 고점 대비 10%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가격이 132.00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133.9달러 정도 밑으로 가면 결국은 10% 이하의 조정 구간을 가는 건데요. 제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시장에는 내년에도 계속 가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늘 말씀드리면 초격차 해소 과정, 그에 따른 분산 투자의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하나만 갖고 있고 아니면 테슬라 하나만 갖고 있으면 가장 맞췄을 때 가장 행복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엔비디아가 약간 쉬고 나머지 가면 온전히 스트레스는 누구의 몫이다? 그렇게 한 주식만 갖고 있는 분들의 몫이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앞서 얘기하셨지만 분산 투자의 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분산 투자를 하는 분들은 어떠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하락하면 조정 국면이다라고 하는데 엔비디아 계속 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항용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